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아 매일 하루하루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58세 여자입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믿고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에게까지 속이려 들었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겪은 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전부 힘든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꿔놓게 되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었죠. 아들의 미래에 환한 불빛을 비춰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저 멀리에 보이는 빛을 잡을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보다 아들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저는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많이 늙었더라고요. 과거에 생기 있는 얼굴과 달리 주름도 많아지고 군데군데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제 아들은 어느새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줬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주 작은 불빛은 아들의 주위를 밝게 감싸며 좋은 날만 가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죠. 그제서야 저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험난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야만 했던 세월이 어느덧 산 중턱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제 정상까지 밟고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30년도 안 남은 세월을 뒤도 돌아보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갈까 생각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쌓아온 인생을 펼쳐 보이며 행복했던 기억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요. 아들도 자기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며 일을 그만두길 바랬지만 가만히 있는 성격도 안 돼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몸이 처지지 않게 잠시 숨을 돌리고 용돈벌이식으로 또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속에 세상 떠난 남편 외에 남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았는데 저에게 접근한 남자가 있었고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은 나이도 아니고 주책이라 생각했죠. 어머님,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오래간만에 온 김에 저랑 대화 좀 해요. 걱정은 무슨, 그런 거 없으니 볼일 다 봤으면 들어가 봐라. 주말에 너희들끼리 여행도 좀 다니면서 시간 보내라니까. 주말마다 오면 너희 안 피곤하니?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찾아오는 거 지겹지 않아? 오늘은 밥만 먹고 일찍 들어가 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잠깐 쉬는 건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도 부담스럽고 시애미도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 어머님, 남자 생기셨구나. 아니면 누가 고백이라도 한 거예요? 얼굴 표정에 다 적혀 있는데요. 뭐? 우리 엄마 남자 생겼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저한테 소개도 안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드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볼일 다 봤으면 들어가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시간 보내라. 알겠지? 자꾸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니 정말 남자 생기셨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저는 절대 못 속여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 드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저희한테 꼭 소개해 주세요. 비밀이 많으면 저희 서운한 거 아시죠?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머리도 좋고 일처리도 똑 부러지게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제 아들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합니다. 항상 고맙죠.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부부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텐데 주말마다 찾아와서 같이 있어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집안 살림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던지 제 아들과 함께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둘이서 항상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걱정되는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얼굴 표정 숨기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며느리가 눈치 하나는 엄청 빨라서 거의 들키는 일이 많았어요. 아마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식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어느 정도 마음만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어서 딱히 발전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계속해서 마주치고 서로 대화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도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저도 몇십 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받아보는 고백이라 싫지 않은 감정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혹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등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섣부르게 아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도 점점 더 확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말이 나오게 되었죠. 우리가 만난 지도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한가? 비밀로 만나는 게 아무래도 나는 좀 불편하긴 한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속 편하게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들한테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줄 수 있죠? 저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통화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아들이 성격도 엄청 좋은 것 같더구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여자 한 명을 데려왔는데 한평생 솔로였던 놈이 결혼한다고 인사시키길래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혼하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급한 면이 없진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그 얘기 저한테 처음 하는 말처럼 또 꺼내는데 벌써 100번은 들은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기다려봐요. 제가 만나고 있던 남자도 결혼을 하고 이혼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었어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많은 고민 끝에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오래간만에 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둘의 대화 소리에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내려갔고 문 앞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뭐 어때서? 문제 있어? 여태까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잖아. 돈이야. 꾸준하게 벌어서 모으면 되는 거고. 영웅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혼 통보하면 내가 네가 하는 말 인정하고 다른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놔줄 거라 생각했냐?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영웅이도 이제 다 커서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2번 다시 이혼하자는 말 하지 마. 알겠어? 이혼 안 해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우리는 헤어지는 게 답이야. 내가 원하는 거 맞춰줄 수 없잖아. 이렇게 사는 거 나도 지긋지긋해서 그래. 그때는 나도 사랑이었지. 그렇다고 사람이 사랑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란 쉽지 않더라고. 당신이 우리 영웅이 학교 찾아가 봤어?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외제차 끌고 오는데 그 사이에 마티즈 끌고 가봐. 영웅이가 학교 오지 말래. 쪽팔리다고. 10년 동안 우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면 뭐해. 빚 갚는데 맨날 허덕이고 저금할 돈도 50만 원밖에 안 돼. 우리 둘이 벌어도 저금할 돈이 50만 원도 안 된다고.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도 아니고 끼케야 몇십 년인데 짧은 인생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니?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은 인생 만들고 싶은 거야?
가난을 대물려주고 싶은 거냐고. 당신 발목에 채운 가난의 족쇄를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냐고. 장 보는 것 하나 손이 덜덜 떨려서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는 내 마음 아냐고. 지긋지긋한 이 결혼 생활 이제 그만 청산하고 싶다. 나 좋다는 돈 많은 남자랑 같이 살고 싶을 뿐이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어머님 집에 내가 내려가기 싫다고 그랬지?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것도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당신만 부모 있니? 우리 집에는 왜 안 가는데? 당신은 잘난 거 하나 없는 무능한 남자야. 아들과 며느리의 엄청난 싸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모습들에 너무 놀라버렸죠. 앞에서는 정말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앞에서의 모든 행동들은 가식투성이었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진 건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며느리의 행동들이 전부 다 억지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상처받은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생각하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너무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코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둘을 부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둘이서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된 건지 알아야 할 필요를 느꼈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너희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나한테 전부 다 얘기해보렴. 돈이 많이 부족한 거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 말해봐라. 무슨 소리예요? 저희 잘 살고 있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 몸 관리에 더 신경 쓰세요. 끝까지 넌 잘못 없고 잘난 거지? 나만 못된 며느리인 거지? 어머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어? 전부 다 알고 계시다잖아. 왜 어머님을 속이려고 해? 어차피 밝혀지게 될 문제 아니었어? 어머님, 저희 돈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저희만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어머님 손자 영웅이도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이 주신 푼돈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요? 뭐라고? 푼돈? 그래서 너는 결국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말이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야?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써도 부족하지 않을 돈을 가져오시던가요. 저도 더 이상 성격 숨기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자 결국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실망감은 너무 크게 다가온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게 되었고 더 이상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집안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아들도 정신을 붙잡고 버티기 힘들었는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고생이 느껴졌어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둘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당분간 얼굴을 보면서 지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로에 대해 시간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제 머릿속으로 생각나지 않는 해결책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에 대해 대화를 하던 도중 그 남자는 해결책보다는 현실에 있어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을 꺼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며느리라는 여자는 벌써 당신 아들한테
마음이 이미 떠난 상태인데 무리해서 붙잡아봤자 당신 아들만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뿐이야. 불행보단 차라리 새로운 인생을 빨리 개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당신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잠시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대답밖엔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을지도 모른다고. 웬만해선 서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도 살아왔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배려하며 좋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 당신 며느리한테 손이 올라갈 정도였다면 그건 벌써 둘 사이에 좋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다는 소리야. 이 남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감정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차라리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고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하겠다고 굳게 결정한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본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아들이 며느리 데려왔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서로 헐뜯고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괴로웠어요. 끝까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아들을 대신해 제가 이혼하라고 말을 꺼냈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아들에게 줘야 할 거라며 도장 찍고 3개월 동안 충분히 고민해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별거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자는 며느리가 키우겠다며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자라봤자 뭘 보고 배우겠냐고 큰소리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자기 마음을 전혀 몰라준다고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그렇게 둘은 이혼을 하기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저와 함께 만남을 지속해 오던 남자였어요. 제 아들에게 소개해야 할 타이밍에 둘이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쳤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도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고 모든 일들이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렇게 정리가 거의 다 끝이 났는지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음날 이혼 도장 찍는다는 말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이혼만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가족 지키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다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 아내는 물질적으로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고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려 노력했지만 아내는 점점 더 버티기 힘들었는지 저에 대한 불만이 커지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남자를 잡았길래 나를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과 제 아내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릴 거고 아들도 제가 키울 겁니다. 저런 여자한테 아들 보내봤자 인성 바르게 자라겠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고 밑바닥에서 기어다니게끔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못난 아들의 선택 이해해주세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꼬리가 빠질 만큼 흔들어서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도 참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애딸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매달린 건지 답답했습니다. 돈 보고 접근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정말 한심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낯짝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길래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말투로 저에게 싸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그이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왜 전화도 안 받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연락되면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고요. 옆에 있으면 바꿔주세요. 옆에 없는데? 그리고 이혼하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내가 이혼 당일 하지 말라고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니? 너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만난다는 남자 제대로 알아보긴 한 거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도 있고 다 늙은 여자 뭐가 좋다고 너랑 결혼까지 하려는 건지 얼마나 돈이 많은 집안이길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너한테 뭘 얻어갈 게 있다고. 내가 볼 땐 넌 그냥 그 남자에게 놀이개 같은 존재인 것 같다.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제가 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고 심하게 뛰고 있는 감정을 진정시키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급격한 스트레스로 몸에서 꽤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왜 안 오는 건지 걱정이 되었고 몇 차례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도중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걱정이 되었는지 저희 집으로 달려와 주었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걱정을 하자 별일 아닐 거라며 제 걱정을 덜어주려 노력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상한 모습이 너무 좋았고 몸과 마음이 힘들다 보니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하면서 앞으로 아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 절차도 충분히 알아본 뒤 모든 게 정리되고 난 이후에 도장 찍어도 늦지 않는다며 모든 걸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순서를 어느 정도 알려주었어요. 살아온 세월만큼 주변에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주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명함 한 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인터폰을 보자 현관 앞에는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저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 또한 당황했는지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찰나 제가 반응이 없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이랑 자주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게 현관문이 열리고 제가 거실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자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는지 아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 방 안에 숨어 있었고 며느리는 제 아들을 찾고 있는지 분명히 여기에 숨어 있는 거 안다며 구석구석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안 왔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 지금 내 전화도 안 받아서 나도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그럴 거니? 너랑은 이제 남남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우리 집 그만 뒤지고 빨리 나가라. 어머님, 제가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른 거 알죠?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실까? 저한테 뭐 들키면 안 되는 거라도 했나 봐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설마 남자를 들인 건 아니시죠? 말까지 더듬으시고 분명히 집 어딘가에 남자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어차피 저와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분이라 굳이 숨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제 방에서 튀어나왔고 충격적이게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뒤늦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과격해지는 행동과 눈이 돌았는지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머리채 잡고 흔들더니 패대기를 쳤고 그러면서 둘의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며느리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설마 어머님이 만나고 계신 분이 아버님이셨어요? 말도 안 돼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속이고 만나려 든 거냐? 어떻게 된 건지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강현 씨한테는 제가 다 설명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고 아이도 한 명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만 있으면 된대요. 자기는 돈 많으니까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자기랑 살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거였냐? 너 우리 아들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거야? 돈이 많아? 너 돈 많은 거 봤어? 걔 아무것도 없는 백수 날라리야. 돈도 지뿔 없는 한심한 놈이라고. 그놈이 왜 여태껏 혼자였는지 생각은 안 해봤냐? 돈 많은 남자가 너 같은 애 딸린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되냐고. 생각에 그렇게 없어? 돈은 그놈이 아니라 내가 많은 거지. 내 카드로 생활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네가 첫인상이 참해 보여서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살려나 보다 했는데 애 딸린 여자 어떻게든 꼬셔서 놀아보겠다고 접근했던 거구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오김씨,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거였어? 당장 이혼시키고 위자료나 엄청 뜯으셔야 되겠네. 하필 이런 식으로 만나다니. 우리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한테 벌을 내린 것 같네. 너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보게 됐잖아. 이 머저리 같은 년.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몸을 기대며 버티고 있었어요. 예전에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었다는 여자가 제 며느리였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거라면 차라리 자기가 벌을 받겠다면서 대신 위자료를 주겠다고 말을 하곤 나중에 연락하자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얼이 빠진 상태로 바닥을 보고 있더니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도 용서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가 울리게 되었고 알고 보니 상간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소송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용서해주라는 말을 아들한테 좀 전달해달라 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와 아들과 손자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가 만나던 남자의 아들에게 소송을 걸었고 며느리에게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들에게 차마 제가 만나던 남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바람이 났었다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2번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남자와의 만남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최선이었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면서 아들은 손자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며느리는 3개월이 지나 숙려기간이 끝이 났음에도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며 화를 내도 며느리는 쉬지 않고 아들에게 접근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어요. 며느리는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 회사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퇴사까지 결정을 했고 정신적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힘들 때일수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부유하지 못하다는 불만으로 저희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 생각 없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런지 지금도 실감나지 않네요. 그래도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앞날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에게는 그동안 미안했다며 다시 시작할 수 없냐는 문자 한 통이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더욱더 서로 똘똘 뭉쳐서 보란듯이 잘 살아가야 며느리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겠지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온몸 깊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보다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